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7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신문 사설을 검색을 했는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돌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을 오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국익이 맞물린 외교 안보에서는 힘을 모아달라고 했지만 제1야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반쪽 회동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국정과 입법에서 독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이날 또 송은석 원내대표는 특검 문제 등을 논의할 1대1 영수회담을 개최를 요구하며 야당의 절박한 요구를 경청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날 회동은 이런 문제들을 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제기하여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참불참으로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 되었다. 장 대표는 회동 하루 전이자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둘러싸고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이 격화되는 시점에 단식을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함께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을 주장해온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회동에 참석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19시간 동안 2차 특검법을 반대하는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천하람 원내대표는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를 대신하여 이 대통령과 만났다. 그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2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도 의석수도 모두 여당에 크게 밀리는 소수당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면은 국민의힘이 먼저 대통령과 여당의 진지한 대화를 끈질기게 촉구하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이견차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의 기회마저 마다해서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협치의 복원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이 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다른 쪽에서는 영수회담, 그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통령과 장동혁 두 사람이 만나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정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지 않고 단식했다. 지적이 참 날카롭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극우 세력의 대표입니다. 극우 세력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극우 세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극우 세력은 첫째 윤의견 세력입니다. 불법계엄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세력입니다. 동시에 반중 인종적 선동을 합니다.
최악의 극우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한 극우 중에서 최악의 극우입니다. 보통 극우는 국가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이 장동혁 극우는 국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파당,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인종적 선동, 광신 집단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행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란 이야기죠. 101명의 적지 않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이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 보내지 않고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식. 아니 가서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만 하고 오면 그게 또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혁이 지도하는 국민의힘은 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게 오히려 국가를 위한 봉사가 될지 모르겠다. 고쳐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 하는 그런 인상을 확인시켜 줍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극우는 보수의 정반대 말입니다. 극우하고 가장 친한 세력은 극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